어떤 비타민C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먹는 게 좋을까요? 바르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앰플이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디테일 박원장의 박지혜 원장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가 점점 세지고 있죠. 김이 죽은 게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환한 피부를 위한 대책,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산화와 항산화를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사진입니다. 갈변된 이 부분을 산화되었다고 하고요. 피부로 치면 노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가장 밖에서 자외선, 미세먼지, 세균, 기타 등등 이러한 자극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활성산소를 없애는 과정을 항산화라고 하고, 갈변되지 않은 이 반대쪽 깨끗한 사과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부족하면 생기는 병이 뭔지 아세요? 힌트 없어요? 이름이 괴기스러운데 괴혈병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괴혈병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제가 이거 연도가 많이 나와서 좀 볼게요. 1740년 아메리카 식민지 원정길에 오른 영국의 조지 앤슨 제독의 함대에는 1955명의 장병들이 있었는데요. 4년 뒤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635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중 전투로 죽은 사람이 4명, 열병과 이질로 죽은 사람이 320명이었는데 괴혈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영국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 박사는 해결책을 찾다가 레몬과 오렌지 같은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은 장병들은 괴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계에 보고를 했는데, 당시 영국 의학계에서 그런 과일 따위를 먹고 어떻게 괴혈병 같은 중한 병을 치료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심을 가진 분이 있었으니 바로 유명한 제임스 쿡 선장입니다. 항해 중에 여러 섬들에 들러서 일부러 신선한 채소들을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배추처럼 저장이 용이한 야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보다 양배추가 더 많이 나온다고 불만을 터뜨린 선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이런 노력을 한 결과 1768년부터 1776년까지 3차례의 장기 항해에도 불구하고 괴혈병으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네요. 괴혈병은 비타민C의 부족으로 콜라겐이 형성되지 않고 면역 기능의 저하로 염증 반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혈관도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와 잇몸에 이 정상적이지 않은 혈관에서 피가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이 전신적으로 퍼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하면, 이 스토리 하나로 비타민C의 효능을 딱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콜라겐을 합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피부로 적용하면 콜라겐이 많이 생기니까 피부를 탄력 있게 하고 주름을 예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성분이네요, 비타민. 정말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좋은 기능을 하는 비타민C를 먹는 게 좋을까요? 바르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먹고 바른다입니다. 둘 다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비타민C를 먹으면 소화기에서 흡수되고, 그리고 간에서 대사돼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얼굴에도 가지만 내장에도 가고 발바닥에도 가고 전체적으로 다 가요. 온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안색이 맑아지는 효과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효과가 또 있는데요. 피부에는 진피에만 혈관이 있어요. 표피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표피와 진피 사이에는 엄청 튼튼한 벽이 있어요. 그래서 진피의 물질이 표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은 먹는 비타민C는 진피에 효과를 미치고요. 표피 위에서 바르는 비타민C는 표피에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어서 진피에 비타민C 효과를 보고 발라서 표피에 비타민C 효과를 보면 정말 제대로 비타민C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먹는 거는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좋을까요?
먹는 비타민 C는 WHO 기준 하루 2000mg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2000mg보다 많이 먹어서 나쁠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3000mg 정도를 먹고요. 6000mg, 9000mg까지 먹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의할 게 있는데 아무나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장장애나 신장질환, 결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C를 너무 과량 복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3,000 정도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정도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상을 먹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전 속이 쓰려서 저 9000mg 먹으면 위가 뚫릴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괴혈병은 10mg만 먹어도 된대요. 아, 그것만으로도 되는 병이에요? 네, 근데 그걸 못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 참 슬픕니다. 이제 먹는 거 얘기했고 이제 화장품은 이제 네.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비타민C 화장품 어떻게 고를까요? 비타민C를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비타민C의 종류입니다. 비타민C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 비타민C,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타민C 유도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수 비타민C는 성분명으로 L-아스코빅 애시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순수 비타민C이기 때문에 몸에 그대로 들어가서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순수 비타민C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도가 중요한데 이 산성도가 pH 3에서 4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다든지 피부 장벽이 정상적이지 않다든지 이런 분들은 피부가 빨개지거나 따갑거나 이런 자극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 비타민C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비타민C 유도체입니다. 성분명으로는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같이 아스코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비타민C 유도체는 발라서 피부에 흡수되면 순수 비타민C로 다시 전환이 되어서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C보다는 효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자극감 때문에 비타민C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고를 때 또 고려해야 될 점 하나는 농도입니다. 비타민C의 농도는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한데요. 20% 이상 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비타민C 농도가 높다고 해서 그에 완전히 비례해서 비타민C 효과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보고가 있어요. 비타민C의 농도가 높으면 효과가 높은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바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20% 이상 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오히려 농도가 높으면 자극감만 높아지고 자극이 있는데도 바를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정말 튼튼하신 분들은 30%, 40% 쓰셔도 뭐 별 탈이 안 생긴다면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대부분 일반적인 피부를 볼 때 10%, 20% 정도로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효과는 얻을 수 있으니 만약 자극이 있으신 분들은 10%부터 차츰 늘려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제형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비타민 C 하면 앰플이 떠오르잖아요. 이 앰플은 어떻게 바르냐면요. 세안제로 세안을 하면 피부는 약 알칼리 상태가 되고요. 거기에 토너로 정리를 하면 약 산성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앰플을 바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뒤인데요.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크림을 바로 바르시면 이 크림은 다시 피부를 약산성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C의 효과를 확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1, 2분 동안 피부에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잘 흡수시켜준 다음에 크림을 바르셔야 비타민C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비타민C가 너무 자극이 돼서 못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C 유도체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크림에 몇 방울 타서 적응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틀에 한 번 발랐다가 그 다음엔 매일 발랐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비타민C만 조금 발라봤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피부에 적응을 시켜서 쓰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어떤 비타민C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킨 스티컬즈의 C 베룰릭입니다.
순수 비타민 C 15%와 비타민 E 1%, 그리고 또 강력한 항산화제인 페룰산이 0.5%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의 조합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최대 8배까지 억제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비타민 C는 밤에만 바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트린 게 바로 이 C 페룰릭이에요. 페룰산을 첨가함으로써 낮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밤에는 낮에 손상된 세포들을 재생하는 비타민C 역할을 하니까 사실은 아침 저녁 바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그거를 이 C 페룰릭이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유명한 제품이에요. 낮에 비타민C에 바를 경우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자외선에 의해서 잘 파괴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선크림을 그 위에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더 갈변이 생기기는 했는데 원래도 약간 갈색인데 사용할수록 조금 더 갈색이 되고요. 제가 여기 뒤에 보면은 250427 이렇게 숫자를 썼는데 이게 제가 이걸 개봉한 날짜예요. 2025년 4월 27일. 비타민C 앰플은 개봉하면 그때부터 산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날짜를 적어 놓고 충분한 양을 사용해서 3개월 정도 이내에 다 소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포레덤의 비타민C 15 부스터 항산화 앰플입니다. C 페룰릭의 가격 착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품에도 순수 비타민C 15%와 비타민 E 그리고 페룰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글루타치온과 녹차 추출물인 EGCG 성분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항산화제를 사용해서 앰플을 만들었습니다. 똑똑한 게 뭐냐면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와 글루타치온은 서로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비타민 E가 산화된 걸 비타민 C가 다시 환원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산화된 걸 글루타치온이 다시 환원시켜주고 이렇게 계속 재활용시켜주면서 항산화 능력을 뻥튀기를 시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제품도 굉장히 똑똑한 성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깐지 얼마 안 돼서요. 아직 갈변이 생기지 않았고 요거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타퓨르의 비타민C 앰플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화장품을 보면 전성분표에 막 이만큼씩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에타퓨르라는 브랜드는 화장품계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에는 순수 비타민C 10%, 글리세린, 프로판다이올 딱 이 세 가지 성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에 두 제품은 비타민C 15%라 자극이 생기신 분들도 좀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타민C는 물에 녹으면 산화가 빨라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정제수가 없는 워터프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변이 없습니다. 게다가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고 피부 보습을 좋게 하는 글리세린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쉽게 바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리세린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피부에 바르면 약간 기름지고 미끄덩한 느낌이 있는데 흡수되고 나면 좀 촉촉한 느낌이 남거든요. 그래서 처음 바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깐지 한참 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녹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갈변이 없습니다. 얘가 좀 더 끈적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네, 여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진짜 기름기처럼 끈적하고 바르고 나서도 피부에서도 좀 번들거린다고 할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다른 두 제품보다 좀 오랫동안 흡수를 시켜야 돼요.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네. 그 전성분이 얘가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 차이에 대한 뭐 효능이나 뭐 그런 차이가 따로 있는 걸까요, 화장품? 꼭 절대적으로 성분이 많으면 나쁘고 적으면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성분이 많으면 여러 가지 성분에 피부가 노출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잘못 걸려서 자극이 생기거나 알러지가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제품이 이제 이 브랜드의 컨셉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성분이 적은 게 좀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민감성 피부나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 좀 유리한 면이 있죠. 여기 제가
사과에 이 세 가지 항산화 앰플을 떨어뜨려서 실험한 게 있는데요. 위에 이 세 가지 비타민C를 바른 사과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사과, 이렇게 10시간 동안 방치를 해놨는데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사과는 이렇게 갈변이 된 반면 비타민C를 바른 사과들은 전혀 색깔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앰플이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지 이 실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실 수 있겠죠. 네, 이거 보면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과가 많이 먹었어요. 사과가 내 이틀치는 먹은 것 같아요. 아깝다. 건강하겠네요. 미백 사과. 우리 남편이 그거 뭔지 모르고 멀쩡한 건 줄 알고 먹었어요. 먹었다 패. 아 진짜? 안 돼! 이래가지고. 오늘의 디테일 팁, 비타민C 제품을 바를 때에는 하루 2번 발라주시고요. 비타민C 앰플을 바른 후에는 꼭 흡수를 시킨 다음에 크림을 발라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낮에 바르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궁금한 내용이나 헷갈리는 내용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